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입니다.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 먼저 받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다들 뻔한 얘기 하시겠죠. 눈치 보기. 예. FOMC도 있고, 그다음에 뭐 CPI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한 번은 확인하고 가야 되는 한 주인데 다행인 거는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 환율은 1,300원대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예. 외국인들의 투자가 좀 오늘은 좀 주춤하지만 아직까지 뭐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할 정도의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주도주였던 뭐 지금 여전히 주도주죠. 계속 뭐 2차 전지도 다시 오늘 또 힘을 좀 내주고 있고 물론 반도체 자동차가 좀 쉬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 세 개의 섹터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큰 시장은 뭐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상향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지 여부를 좀 이번 주에 뭐 테스트하는 구간이 되지 않겠나, 주간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 설정을 못하는 이제 눈치 보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이번 주라고 보셨습니다. 저희 이제 기회 요인을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그 다음의 향방을 좀 준비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 관련 인프라 한번 볼까요? 요거는 4월 27일에 당잠사에서 짚어드린 내용인데 3일 PwC에서 굉장히 두꺼운 레포트를 냈거든요. 근데 거기 핵심 내용이 그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의 보고서 안에서 앞으로 시장의 침투율이 빠르게 늘어날 곳이 전기차 충전, 차량 공유 이쪽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 볼 때는 충전 관련 인프라가 좀 있는 편이어서 그때 당시에 급속 충전기 제조사를 좀 정리를 해드린 바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테슬라가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테슬라의 모멘텀 당연히 배터리겠지만 그 이후에 주가 반응이 있는 게 충전 네트워크.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슈퍼차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갔다는 그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로 한번 넘어올까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결국에는 이 사업을 네. 하게 된 이유는 결국엔 돈이 되기 때문에 한 거고 돈이 뭐 이제 돼서, 연간 예. 6조 이상의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얼마요? 하고 6조 가까이 나올 거라고 6조 원이요? 예. 뭐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 뭐 GM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충전 시장 당장 이제 전기차의 불편한 점은 충전이죠. 제일 큰 게. 충전. 예, 아파트 들어가 보시면 요즘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충전 많이 있다고 그래도 한동에 뭐 한 10개 미만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저희 이 건물에도 있기는 그렇죠. 있어요. 있는데 뭐 굉장히 아직은 뭐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켜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완속 충전기죠. 대부분 이제 이런 예. 건물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로 이제 오늘 움직인 걸 보면 SK 네트워크스가 움직였는데 네. 그게 이제 SK 그룹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죠. 예. 예, 그러면 그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그러니까 정유 관련돼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올라갔다는 이유는 또 우리나라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는데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K가 왜 SK 시그넷이라는 회사에다가 왜 투자를 했을까? 결국엔 이걸 노리고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SK 그룹은 전기차 배터리도 만들고 뭐 다 하지만 사실은 또 이 충전 인프라를 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자체 충전기는 또 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수혜를 볼 거냐 하는 거는 아까 여기 쭉 나와 있지만 좀 시총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본업에 비해서 아직 충전이 올라오기에는 조금 매출 비중 차지하는 게 많지는 않죠. 적은 예. 회사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ST래픽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좀 강하게 오늘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강하게 예. 올라오는 이유가 완속 충전기를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오히려 보면 사업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쪽은 주도주가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그나마 좀 큰 회사라고 하면 포스코 DX 정도가 뭐 충전 인프라부터 뭐 자동화까지 여러 가지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예. 그 회사가 지금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이유도 아마 이쪽이랑 좀 연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사업에 지금 SK 그룹 자체가 진심이라고 이제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 쪽이 SK 시그넷이고 이 자회사 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에버온이라는 기업도 아마 SK가 인수를 했던가요? 그러면서 이쪽도 그리고 이제 완속 충전, 급속 충전 모두를 지금 하고 있는 쪽이 SK라는 이야기가 뭐 돌면서 SK 네트워크스가 일단 굉장히 강한 시세를 모처럼 만에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고 매출이 실질적으로 잡히는 기업도 아직은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고 있는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럼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잘할 기업, 펀더멘털로 평가를 받을 만한 기업의 후보군과 지금 움직이는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트레이딩 가능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시겠어요? 트레이딩 가능 종목은 좀 작은 종목으로 S트래픽이 좋을 것 같고요. S트래픽, 그래도 실체가 좀 있죠. 왜냐하면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이제 기기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00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주목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 이 회사가 또 기본 본업도 되게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 관련 인프라에 관련돼서 뭐 과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 규모가 크진 않지만 크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붙으면 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급속 충전이라든지 이런 충전 인프라에서 잘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 충전기는 LG전자가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LG전자. 그리고 이제 뭐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데 당연히 연결이 돼 있겠죠. 전선이랑 관련된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 변압기 같은 경우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인프라 쪽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SK 그룹이 가장 핫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SK 네트워크스가 그래서 오늘 뜨는 이유가 그 판을 갖고 있죠.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엔 주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유소를 활용하면 사실은 뭐 기기야 갖다 사서 달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만약에 충전소를 만든다라고 하면 새로운 부지를 찾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땅값도 비싼데 그러면 기존에 이미 주유소로 되어 있던 자리는 충전소로 전환하기 쉽고 오히려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주유소를 갖고 있는 기업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 네트워크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주유소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현대오일뱅크가 있는데 현대오일뱅크 상장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고 그다음에 GS 칼텍스도 마찬가지로 GS 지주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SK 네트워크스가 유독 오늘 또 시세를 분출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긴 관점에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테마성 움직임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서서 S트래픽이라는 종목 콕 집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자,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요 화면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테슬라 10거래일 연속 상승 기념으로 국내에 연관돼 있는 충전소까지 그때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전거래일에 또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21년 6월인가 9월인가 그 이후로 연속 상승 최장 기록일 거예요. 테슬라가 갖는 의미는 사실은 밸류체인의 정말 직접적인 수혜, 펀더멘털 일하기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이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ETF로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살려고 그 ETF를 매수를 하면 추종 자금이 거기에 엮여 있는 다른 기업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일정상 이번 주에 그 인터배터리 유럽 개최 일정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수요일 이제 시작을 하고 일정이 있으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거론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정 모멘텀 측면에서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한 2주 정도 전부터 증권가에서도 하나둘씩 올라오더라고요. 이 내용은 삼성증권에서 이번 주 관전 포인트로 2차 전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늘 사실 이 코너를 통해서
배터리는 시장의 주도주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많은 분들 도움을 받고 계실 겁니다. 저희 이제 영상 올라가면 늘 감사합니다 하고 네. 예, 댓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배터리에 대한 투자 의견 여전히 변경 없으신지요? 예, 뭐 여전히 지금은 경기가 어렵다, 뭐 힘들다, 뭐 기업들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라든지 뭐 경상 수지라든지 다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네. 그 와중에서 기업 단으로 보면 성장이 뭐 이렇게 20-30%씩 나오는 데는 여기밖에 없죠 아직은. 예, 그러면 이 불안할 때일수록 사실은 성장이 보이는 쪽에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은 뭐 조정도 잘 받았고 다시 정고점까지는 어떻게든 뭐 도전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2분기 실적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전망이라든지 테슬라의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뭐 좋은 영향을 주면서 더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 번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을 해 가는 거죠.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대응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수익률을 판가름하는 네, 일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큰 그림으로 나는 뭐 한 3년을 묻어놓을 거야라고 하신 분들 이외에는 사실은 하루하루 되게 그 힘드시거든요. 그 힘들 때마다 사실은 어떤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할 때 어떤 걸 보고 대응할 것이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인터배터리 얘기도 보면 여기 내에서 우리나라 소재주들이 나가서 또 유럽에 있는 업체에다가 진출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러면 또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면 또 다시 또 한번 모멘텀은 받겠죠. 그동안 항상 의심을 했던 것들이 의심이 네. 거치면 강하게 올라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의심은 또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의심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항상 그러니까 주식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대장을 보시면 됩니다.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뭐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이거 보면 사실은 그런 회사들이 지금 잘 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보면은 지금 거의 정고점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같이 달려있는 종목들은 걱정할 이유는 사실 없죠. 사실 이렇게 올라올 때 못 올라오는 게 사실은 되게 걱정이 되는 거지 같이 가줘야죠. 이럴 때는 같이 가지고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오늘 10만 원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예. 아 이제는 좀 분위기를 같이 타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분간은 뭐 배터리가 그럼 지금부터 막 계속 갈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분위기는 이쪽에 실려 있다. 그렇지 하지만 또 반도체가 돌아오면 또 잠깐 쉴 수 있고 예. 또 자동차가 갑자기 또 부각되면 또 다른 섹터 뭐 2차 전지가 좀 쉴 수 있고 이렇게 약간 좀 유연한 사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뭐 자동차가 뭐 빠지고 반도체가 좀 밀리니까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심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되는 예. 거지. 예. 흔들리는 건 심리일 뿐. 예. 시세나 주도주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말씀.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는 배터리.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을 감내할 수 있다면 긴 관점으로 일단 끌고 가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 앞에 화면 다시 좀 볼까요? 자, 사실은 이 순환매 관점에서 배터리 안에서도 여러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키 맞추기 과정에서 또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뭐라고 보시는지 좀 우선순위를 매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이제 뭐 그 전체적인 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쵸, 제가 예. 이제 뭐 이수화학이나 이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굉장히 상용화 이슈 때문에 예. 되게 좋습니다. 근데 기대감으로 기대감인데 굉장히 좋죠. 이게 또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면 조정은 그쪽이 제일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이제 힘을 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이쪽이 오히려 더 지금은 좀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쪽인 것 같고요. 폐배터리 쪽. 예, 예. SK 아이테크놀로지 일봉 보면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뭐 주봉 보시면 언제든지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사실은 정고점을 얼마나 요 위에 있는 셀과 소재는 정고점을 어떻게 벗기느냐의 문제지 예. 조금 더 이제 그래서 좀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래도 여전히 이쪽을 보시면서 나머지를 따라가셔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 산업의 그 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요 셀과 소재의 주도주의 그렇죠. 흐름은 여전히 긴 관점에서는 우상향 곡선, 물론 이제 흔들림은 늘 있는 거니까 곡선의 형태로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두고 이 아래 하위 섹터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이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지난번에도 이 말씀 주셨는데 페베터리와 SKI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상승의 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는 부분 말씀을 주셨고, 단기간에 아직 실적이 찍히진 않는데 단기간으로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꺾일 때 유의가 필요하다. 이 내용까지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이어서 조선 섹터 넘어갈 텐데요. 조선이 수출 관련해서 수출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변신할 후보군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이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의 순위가 올라갈 부분 12위에서 8위 선박이고 4위 일반 기계가 3위 올해 일반 기계로, 그리고 5위 했던 자동차가 이번에 2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관측이 됩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오늘은 조선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볼까요? 신조상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요.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괜찮은 건지요? 그래서 뭐 2008년도 신조선가가 뭐 거의 178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더라고요. 갔다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170을 이제 다시 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24년 만에 최고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 지금 보면 신조선가가 올라온다는 거는 그만큼 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러면 교체 수요가 또 크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노후화된 선박들이 원래는 사실은 코로나 시기 무렵에 교체가 많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실 교체가 많이 안 됐고요. 그 부분이 이제 밀려서 계속 지금 발주가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LNG 선박 관련돼서 더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이런 선들도 마찬가지고 탱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조금 더 룸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눌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 수주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수주가 나올 때마다 그거를 따라잡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매수 가능하죠. 주가는 여전히 뭐 좀 느리고 좀 뭐 이렇게 가볍진 않아도 좀 지나고 보면 많이 올라와 있을 섹터가 조선주가 될 거다. 탑픽을 그때 삼성중공업 주셨던가요? 지금은 HD 현대중공업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기자재로는 HSD 엔진이라든지 뭐 세진중공업을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